예일대 출신 뇌과학자 루안 브리젠디는 남녀의 서로 다른 공감 방식을 소개합니다. 여기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오늘 회사에서 겪은 힘든 일을 털어놓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여자를 지켜보는 남자의 뇌에서는 두 가지 감정 시스템에 불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거울 뉴런 시스템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울 신경세포들은 여자의 얼굴에서 보이는 감정적 고통을 남자도 똑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을 감정적 공감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시스템은 측두정엽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부르죠. 남자는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측두정엽 시스템을 선호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측두정엽 시스템이 나와 타인의 감정 사이에 단단한 경계를 그어놓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로 인해 남자의 사고 과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게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측두정엽 시스템이 활발히 돌아간 덕분에 남자는 여자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자는 벌컥 화를 내면서 상처 입은 표정으로 남자를 쏘아보네요. 여자에게는 남자의 반응이 냉정하게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의 서운함이 남자의 뇌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측두정엽 시스템은 해결책을 찾느라 분주히일하고 있는데 반해 감정적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은 잘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자는 여자의 목소리와 얼굴에 드러나는 상처받은 감정을 잘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힘들어하는 여자를 위해 생각해낸 멋진 해결책을 말해주면서 의기양양함까지 느껴요. 같이 힘들어해주기는커녕 은은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여자는 더욱 좌절에 빠지게 되고요. 남자들이 감정적 공감에서 인지적 공감으로 재빨리 이동해버린 것과는 달리 여자들의 뇌는 감정적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남자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표정을 숨기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은 두려움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게 남성성의 불문율이라고 배우죠. 특히나 13살 무렵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증하면서 남자들은 얼굴 표정을 꾸준히 연습해서 감정을 확실히 숨기려고 합니다. 남자가 강해 보이기 위해선 팔다리 근육만 기르는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을 이용해 두려움을 감추는 훈련도 필수적인 셈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웃는 근육인 관골근과 분노를 드러내며 찌푸리는 근육인 추미근에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여줘요. 남자들은 5분의 1초 정도 되는 무의식적인 상태를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감정적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점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감정적으로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2.5초 정도 후에 남자의 뇌가 감정을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는 남자의 얼굴 근육에서 감정적 반응이 감소해버립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 근육은 2.5초가 지나자 감정적 반응이 더욱 증가되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분비되는 고용량의 옥시토신을 남자에게 한번 주입해봅니다. 그리고 미묘한 감정적 신호를 드러내는 얼굴 사진을 보게 했더니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이번엔 여자에게 고용량의 테스토스테론을 한번 주입하니까 일시적으로 여자들의 정신적 집중력이 높아지는 걸 발견해요. 정서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로봇 모드라고 여자들이 비난하는 남자의 태도는 사실 호르몬과 서로 다른 감정 처리 시스템 때문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지만 사실 남자는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감정적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남녀의 뇌구조 차이는 사춘기 이전부터 시작돼요.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의 저자인 루아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지만 섬세하고 감정적인 모습도 발달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바비 인형을 사줍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비 인형 박스를 뜯자마자 몸통을 잡고는 긴 다리를 칼처럼 휘둘렀어요. 루안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경쟁놀이에 더 관심이 있고요, 여자아이는 협동놀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노는 시간의 65%를 경쟁하는 놀이에 할애하는 반면 여자아이는 35%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유치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가정용품을 장비나 무기로 사용할 확률이 여자아이들보다 6배 더 높았어요. 남자아이에게는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안은 이렇게 말해요. 남자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사회적 순위를 정하는 데 있다고요. 어린 시절 남자의 뇌는 난투를 벌이고 영역을 지키고 경쟁하고 싶어 좀이 쑤신다고요. 한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 남녀가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개수는 같지만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주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밝힙니다. 남자들은 주로 게임과 사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반면 여자들은 주로 사람과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치료를 받는 남성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질수록 대화할 때 사람과 관계에 대한 단어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사물과 비개인적 주제에 대한 단어는 점점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루아는 남성의 짝짓기 전략을 얼룩무늬 도마뱀의 짝짓기 전략에 빗댑니다. 이 도마뱀들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 주변이 오렌지색인 수컷들은 우두머리 수컷이 여러 암컷을 독차지하는 하렘 전략을 씁니다. 반면 목 주변이 노란색인 수컷들은 좀도둑이라 불려요. 기회만 되면 암컷들과 짝짓기를 하고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목 주변이 파란색을 띤 수컷들은 일부 일처 전략을 씁니다. 과학자들은 수컷 프레리 들쥐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암수 힘을 합해 새끼를 돌보는 반면, 가까운 친척인 몬테인 들쥐는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제 1분도 지속되지 않은 원나잇 스탠드를 전문으로 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두 들쥐들의 차이점은 뇌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짝을 찾은 프레리 들쥐는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마라톤 짝짓기를 합니다. 이 행동은 프레리 들쥐의 뇌를 영원히 바꿔놓는데요. 프레리 들쥐의 뇌에 있는 전시상하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자기 짝의 냄새와 촉감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암컷에 접근을 공격적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짝짓기를 하는 동안 두 들쥐 모두 바소프레신과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프레리 들쥐만이 뇌 속에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소프레신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프레리 들쥐의 뇌에서 이 바소프레신 수용기를 차단해봤어요. 그러자 프레리 들쥐는 자신의 짝과 더 이상 강한 결속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레리 들쥐의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는 길이가 긴데요, 난교하는 몬테인 들쥐의 수용기 유전자의 길이는 짧습니다. 과학자들이 난교하는 몬테인 들쥐에게 길이가 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를 삽입하니까 몬테인 들쥐 역시 일부 일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생물학은 들쥐보다는 복잡하지만 인간도 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가 긴 유전자를 가진 남자가 있는 반면 짧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도 있죠. 스웨덴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길이가 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를 가진 남자는 한평생 한 여자에게 헌신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서로 조금씩 다르고 내가 상대방의 뇌로 살아본 적이 없고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면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일반적이라는 착각이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를 이해해보려는 노력, 그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루안 브리젠딘의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상대를 더 쉽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